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K나우 첫 소식입니다. 징계로 미국으로 소환당할 예정이었던 미군이 판문점을 넘어 월북해 그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스테리다, 월북 당시 행동이 이상했다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는 23살의 트래비스 킹 흑인 이등병으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던 중 월북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월북한 사건은 1982년 이후 40여 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한미군 제4보병사단 소속인 킹 이등병은 전날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이송되던 중 탈출, 한 민간 여행사를 통해 JSA를 견학하던 도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사는 현재 북한이 해당 병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은 이곳 미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번 사건이 고립된 상태에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동맹인 한국과 함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 교섭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아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미가 대화에 나설 물리적 여건이 조성됐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킹 이등병에 대한 가혹한 신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정보가 다수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발생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이 이번 사건이 기괴했다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판문점에서 안보 견학에 참여하고 있던 사라 레슬리 씨는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북한 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사복 차림이었던 킹 이등병이 단순히 틱톡 영상을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도 말했는데요. 얼마 지나서 보초를 서던 군인들도 킹 이등병을 뒤쫓기 시작했지만 레슬리 씨는 킹이 어느새 시야에서 모습을 감췄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킹의 월북을 두고 사전에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킹이 구금돼 있을 때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인용을 하며 고의적인 월북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JSA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상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낮은 주택을 매물로 집 사기도 힘들지만 구매에서도 높은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40만 달러에 도달하면서 16년 내 최고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로 월 페이먼트 상환금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전미모기지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5월 월 평균 지급액은 1년 전보다 14.1% 급증해 사상 최고치인 2,16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4월보다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2년 전 주택대출 신청서에는 월평균 상환금은 1,320.48달러로 이번 5월달과 비교하면 무려 63.4%나 급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30년 고정금리와 모기지 월 상환금액은 모기지의 규모와 대출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가 주택시장 변수에 몇 년 동안 급증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주택 가격 상승은 매우 낮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시장 경쟁에서의 입찰 전쟁에 힘입어 가속화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은 둔화세로 돌아섰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거의 40% 높은 상태입니다. 국제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율은 6.81%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2년 전보다는 2배 이상 16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15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도 6.24%로 지난해 평균 4.45%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버지니아는 이제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면허증이나 갱신, 교체 시 혈액형 표시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긴급사고 발생 시 신속 수혈 등 효율적인 응급처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혈액형 표기는 필수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혈액형 표기를 선택할 경우 면허증의 앞면에 혈액 아이콘이 함께 표기되는데요. 이 법은 긴급 상황에서 개인과 최초 대응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는 혈액형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 의사, 퇴역 군인 신분, 중요한 의학적 지표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혈액형을 기재하길 원하는 사람은 혈액형 증명을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이 법안은 제30지구를 대표하는 주 상원의원 조지 바커가 발의해 통과됐습니다. 앞서 조지아도 2014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전국에서 가장 긴 응급실 대기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최대 1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메릴랜드주의 응급실 방문은 다른 주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길고 기본 약 3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병원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보내는 미국 평균 시간 2.5시간에 비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 카운티는 모두 약 4.5시간입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한 전문 소방관은 구급차가 응급실에서 환자와 함께 2~3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일상적이다라며 하소연했습니다. 포트 워싱턴 메디컬 센터 심은미 원장도 메릴랜드주는 미국에서 대기 시간이 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의 59% 이상이 흑인, 21.2%가 히스패닉으로 구성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타 카운티보다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4개의 병원과 2개의 독립진료소 정도가 있어 최악의 대기 시간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심 원장은 지역 의료진 부족과 침대 부족, 또한 1차 진료를 위한 프로그램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카운티는 건강관리 파트너, 정부 기관과 의회가 협력해 의료 서비스 종사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위한 커뮤니티 옵션을 계획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스는 베이비 파우더에 노출되어 암에 걸렸다고 말한 캘리포니아 남성에게 1,88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배심원단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4살의 에모리 에르난데즈 발라데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며 존슨앤존슨사는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발라데스는 어린 시절부터 존슨사의 베이비 파우더 사용으로 심장 주변에 치명적인 중피종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어머니 애나 카마초는 어릴 때부터 베이비 파우더를 많이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발라데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하지 않고 치료비 보전,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존슨사의 베이비 파우더는 성면이 일부 섞여 중피종이나 난소 상피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휘말려 왔습니다. 하지만 존슨사는 바람과 관계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존슨사 부회장 에릭 하스는 이번 판결은 존슨주 베이비 파우더가 안전하고 성면도 안 들어가 있으며 암을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수십 년에 걸친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습니다. 존슨사는 제품에 성면이 없다면서도 옥수수 전분으로 성분을 바꾸는가 하면 활석이 든 베이비 파우더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19일 K나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